1976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서울의 활기 넘치는 동네에서 유승준이 태어났는데 그는 어린 시절 좁은 골목길에서 자란 것보다 더 큰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48세의 그는 결의와 깊은 슬픔이 동시에 담긴 눈빛을 가진 남자로 한때 K-팝의 하늘에서 밝게 빛났던 스타이면서도 인생의 혹독한 폭풍을 이겨낸 남자이기도 합니다. 2004년 크리스틴 오와 결혼한 그는 유지효와 유지안이라는 두 자녀의 아버지이며 이들은 그의 힘든 여정 속에서 작은 빛입니다. 유승준의 인생은 감동적인 최고조와 가슴 아픈 침체로 가득 찬 노래이며 그는 고통, 실패, 예상치 못한 승리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유승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2년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한국 국민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고 입국이 금지된 사건이었다. 승준은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둔 최초의 K-팝 스타 중 한 명으로 한때 젊은 세대의 아이콘으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의 절정기에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의무적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로 널리 여겨졌습니다. 이 소식은 전례 없는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그를 우상화했던 팬들은 그를 반역자라고 불렀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그의 이미지를 삭제했고 그의 노래는 라디오에서 방송이 중단되었으며 그는 전국적인 비판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승준은 25세의 나이에 직업뿐만 아니라 고향과 명예, 그리고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존경까지 잃었습니다. 이 고통은 물질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상처이기도 합니다. 승준은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미국에서 고립되어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살았고 긴 밤을 자기 성찰에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미움받는 것이 마땅한지 음악에 헌신한 세월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전 팬들의 증오 편지, 그를 탈주자라고 부르는 기사, 한국에 있는 가족의 침묵 등으로 그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전성기 시절의 사진을 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울곤 했습니다. 이 슬픔은 결코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 후 여러 해 동안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으며 그가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유승준의 선수 생활은 눈부신 승리와 고통스러운 실패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적인 여정이었고 그의 노력은 여러 번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승준은 어릴 때부터 음악과 춤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13세의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는데 그곳에서 힙합과 R&B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장르가 그의 스타일을 형성했습니다. 1997년 20세의 나이로 한국으로 돌아와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가수로 데뷔하여 앨범 웨스트사이드를 발매했다. 나나나 등의 곡과 강렬한 안무가 담긴 이 앨범은 큰 인기를 끌었고 그는 국내 시장을 정복한 최초의 K-팝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목소리, 매력적인 외모, 폭발적인 퍼포먼스 능력으로 그는 무대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승준은 수년간 한국 음악계를 지배했다. 이후 발매된 Now or Never, Over and Over 등의 앨범은 수십만 장이 팔렸고 그의 콘서트는 항상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스타일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으로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문화적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2000년에 그는 연기에 뛰어들어 영화 He Was Cool의 주연으로 출연했고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면서 다재다능한 스타로서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승준은 뮤직비디오 촬영부터 엑스맨, 스타킹 등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무대에 서서 청중이 따라 부르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국적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의 경력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한국 입국이 금지된 이후 승주는 자신의 이름을 알린 국내 시장을 모두 잃었습니다. 광고 계약은 취소되었고 음악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잊혔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영어 앨범을 발매하고 한인 커뮤니티 행사에 출연하며 경력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가 발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2003년 그의 앨범 리버스는 잘 제작되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그의 공연은 종종 수백 명의 관객만을 모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무대에 서서 텅 빈 관객석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던 시절을 떠올리며 말입니다. 이 실패는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자존감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승주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댄스를 가르치는 것부터 작은 광고 프로젝트를 맡는 것까지 다양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는 임시 스튜디오에서 밤새도록 음악을 쓰며 자신의 영광을 되찾기를 바라며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공연 후 지쳐 쓰러진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관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통을 감추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10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그는 앨범 Another Day로 중국 시장에 복귀하려 했었다.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스타들과 경쟁할 수 없었고 프로젝트는 금세 잊혀졌습니다. 그 당시 그는 가족의 압박과 자신에 대한 의심 속에서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승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 제작에 뛰어들어 로스앤젤레스의 댄스 아카데미를 열었고 그곳에서 젊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황금기부터 가장 힘든 시기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사과의 의미와 음악 복귀를 약속하는 자작곡 Back to You를 발매했다. 이 노래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충성스러운 팬들의 지지를 받았고 이는 그가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무 연습부터 몸살, 비판에 맞서기까지 그의 노력은 인내심의 증거입니다. 모든 눈물은 하나의 메모이고 모든 실패는 하나의 교훈이며 이 모든 것이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남자의 경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유승준이 항상 갈망하는 것은 명예나 돈만이 아니라 인정과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는 음악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언어나 문화적 장벽에 관계없이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음악을 창작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1997년 노래 나나나인데 이 노래는 초기 K-팝을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8X, 뉴 X 세대의 아이콘이 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활기찬 멜로디와 자유의 메시지를 담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승주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모든 꿈이 눈앞에 있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승주는 또한 젊은 세대, 특히 연예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데 열정적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의 댄스 아카데미는 규모는 작았지만 수십 명의 학생을 양성했고 그중 일부는 나중에 프로댄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불우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이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학생들의 공연을 볼 때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는 듯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업적은 그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세상의 아주 작은 구석에서라도 여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승준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또 다른 성취는 예술적 진정성이다. 스캔들 이후 그는 음악이 청중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1년에 그는 전성기부터 침체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노래가 담긴 어쿠스틱 앨범 마이 스토리를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은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청중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때
트렌드를 따르고 싶지 않지만 지효와 지안이가 듣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노래를 남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정직함은 때때로 상업적 기회를 잃게 만들었지만 그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도록 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승준의 가장 큰 업적은 비록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2002 년의 결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팬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48세가 되어서야 그는 인생이란 실수와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헌신적인 아빠가 되어 지효와 지안과 놀면서 스타로서 지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신의 모든 결점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남기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유승준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다채로운 장이다. 그는 2003년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커뮤니티 행사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크리스틴 오를 만났습니다. 크리스틴은 따뜻한 미소와 열린 마음으로 승준에게 마치 안식처를 찾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산타모니카 해변을 따라 긴 저녁을 함께 걸으며 꿈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승준의 명성에 끌리지 않고 그의 진심과 그가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슬픔에 끌린다. 두 사람은 2004년 캘리포니아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승준과 크리스틴의 결혼은 서로에게 지지와 이해를 주는 여정입니다. 크리스틴은 스캔들 이후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돕고 음악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며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효와 지안